나서 중앙녹지 공간의 잠재력이 맞닿을 때 그래 중앙공원 2단계가 기둥 세울 때부터 뭐지라는 질문을 던졌고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고 야 설마 이게 1,000억을 날리는 거 아닐까? 금강 보행교가 개통이 되면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한편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두 분은 이번 달 세종시에서 좀 가장 기대되는 좀 이벤트는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스포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올해 최대어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세종시의 최대어는 금강 보행교다. 아 역시 금강 보행교에 대한 자부심이 뭐 이제 자부심까지는 뭐 제가 뭐 그 앞에 살지도 네. 않고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설이 문을 연다라는 거 그리고 교량 자체가 단절된 공간을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녹지공간과 삼생활권, 시청을 연결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동폭이 되게 넓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또 교량을 통해서 타시도의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는 랜드마크라는 부분으로 각인될 수 있는 뭐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샘솟기 때문에 아마 금강보행교에 대한 기대감이 그 3월에는 좀 부각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네. 뭐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세종시를 하얀 도화지에 하나씩 그려가는 이제 곳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도화지 쪽에 그려지는 가장 최악의 졸작이 될 수 있다. 예, 어떻게 근데요. 자칫하다간 졸작이 될 수 있다.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안 올 거죠? 예? 본인도 안 올 거죠? 한 번 가고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딱 한 번은 갑니다. 한 번은 가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 눈을 한 번 감고 생각해 보면 아, 2번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는 다리 그 철근 세울 때부터 봤잖아요. 시청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아, 저건 뭐지? 저 괜찮을까? 1,000억이나 들었다고? 야, 1,000억이면 어떻게 된 거야? 그 돈이면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시청자분들 이승훈 기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승훈 기자가 오나 안 오나 아마 감시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핑계 한번 댈까요? 시민들이 야, 쟤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적을 해야지만 어떤 신선한 프로그램들이나 그 금강보행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묘수 같은 것들을 행복청이나 시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냐? 이게 뭐냐? 이거를 저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그 이승훈 기자가 좀 약간 그 강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년 11월에 좀 대비될 만한 것이 포항에 그 민간에서 100억 원을 기부해서 그러니까 보행교 예산의 10분의 1이죠. 스페이스워크라고 들어섰는데 그 시설에 유입되는 인구가 관광객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월에 한 2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오고 있고 줄을 서서 월에요? 예, 월에. 그러니까 내부까지 포함해서 20만 명이니까 그 유입 효과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연에 그럼 200만 명 정도, 200. 뭐 만약에 이제 그 추세가 네, 계속 네, 된다라고 네. 하면 포항이 지진 피해로 상당히 실의를 잇고 있는 과정에서 또 그 뭐 해수욕장 부분이라든가 죽도 시장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런 형태로 좀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숙제로 남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이승훈 기자 발언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1,000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잠재력이 있는지. 또 1,000억만이 아니에요. 매년 수억 원씩 이 관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LH가 이 완성돼서 세종시에다가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세종시가 지금 받기가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더 늦게 받아서 이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자칫하다가 근데 지금 아까 그 다리 포항 다리 말씀하시죠. 예산이 얼마 안 든 곳이에요. 1,000억, 1,000억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도 관광객이 거의 몇 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느냐,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 운영비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 뭐 여러 가지 아마 시민들이 보고 계신 그 모습을 두 분께서 대변을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기대나 걱정이 아니고 그 시청 뭐 4층이나 5층 올라가면 그 한눈에 이제 보행교가 보이잖아요. 근데 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과연 3월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개통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전 걱정이 사실 먼저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 개통은 언제쯤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택 기자랑 잠깐 얘기했지만 3월에 넘어설 수 있어 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개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달 중에 개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3월 중에 개통 안 하더라도 하면은 좀 근데 이제 6월 전에는 그래서 상반기에는 선거 전에는
개통해서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3월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좀 나갈 때쯤이면은 언제 금강보행교를 개통하겠다라는 공지 정도는 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인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 금강보행교가 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올해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대상으로 선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 뭐 대표 명소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본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 다만 좀 벌써부터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국지도 뭐 96호선 활용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금강과 중앙공원과의 이런 뭐 굉장히 이제 단절 문제도 불거지면서 보행교를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내 100대 관광지 100선 뭐 이렇게 이미,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발표는 내년을 기대해 보죠. 잠재라고 하는 것은 네. 발전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희망적 메시지를 싣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 세종 충북지사랑 보행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물꼬를 튼 점은 고무적인 거고 뭔가 좀 프로그램이 더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잠재력들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금강보행교가 개통하고 나서 중앙녹지 공간의 잠재력이 맞닿을 때 그래서 중앙공원 2단계가 원래 동시기장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때문에 2024년에 문을 열거든요. 완전히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행교에서 시청에서 보행교를 갔다가 끝 지점을 가면은 거기서 그냥 내려서 횡하죠.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가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국지도 96호선 위에 포항에 스페이스 워크를 하나 딱 설치한다고 100억원짜리 설치한다고 하죠. 네. 건너갈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를 한다든지 뭐가 좀 같이 동반해서 와야 되는 숙제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들어갈 거 투성이네요. 돈 들어갈 거 투성인데 또 거기 걸어가더라도 연결이 되더라도 2단계까지 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금강보행교 같은 게 더울 때 또 못 걷고 단순히 걷는 거를 1,000억을 들여서 막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모양이 특이하다. 예, 금강 또. 근데 이제 참 악조건인 게 물이 없어 또. 물이라도 좀 가득 찼으면 보행교가 좀 더 빛날 텐데 물도 없고 거기다 걷기만 하고 그러니까 덥고 추울 땐 또 못 걷고 바람은 불고 그리고 멀고 지금 최악의 지금 궁지에 물렸는데 뜬금없다. 이 1,000억을 들여서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그것도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가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뭐 지적도 하고 근데 새로운 그 아이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그 주목을 끌만한 요소들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금강보행교는 일회성, 그냥 산책로, 그냥 뭐 갔다가 다시 오는 산책로, 힘들다 이런 걸로 좀 낙인 찍히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승동 기자가 금강 보행교 문제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들하고 기둥 세울 때부터 뭐지라는 질문을 던졌고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고 야 설마 이게 1,000억을 날리는 거 아닐까 우려했고 저는 지금 뭐 안타까움도 있고요. 잘 됐으면 좋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도 그런 걱정들, 뭐 기자들이 많이 지적도 했었고, 그렇죠. 세종시도 그런 걱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시설물들을 준비 중일 테고, 또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앞으로 좀 계속 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기준에서는 좀 뭐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좀 선보이게 되는 거죠? 자전거 거치대 그리고 뭐 망원경 같은 거. 그리고 뭐 물놀이 광장 그리고 뭐 익스트림 근데 기대를 안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해봐요.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뭐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네. 수영장 같은 거 접속교 뭐 이런 것들 분식물센터 너무 영혼이 없어요. 수유실 지금은 일단은 스토리텔링 한번 이희택 기자가 해주시죠. 세종시청에서 건너와서 시청도 아래 가면 물놀이장이 있어요.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나서 위로 올라와서 하단부에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네네. 이동하고 네. 또는 뭐 어르신들하고는 위에 올라가서 네. 한번 걷고 전망대까지 갔다가 종점부에 가서 아래에서 익스트림을 즐기고 온다. 뭐 예를 들면 이거 내용은 별로 없어. 흥분하니까 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시설이 그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전국에도 모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요소는 솔직히 안 되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 뭐 하여튼 그 관할 당국에서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거 이게 인정하시잖아요. 요즘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SNS에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이게 핫플레이스라고 쫙 퍼지면은 한순간이에요. 그럼요. 쫙 몰리는 건데
금강보행교가 3월에 딱 개통했을 때 핫플레이스로 촥 퍼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걸려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핫플레이스로 퍼졌다가 다시 왔어. 이거 뭐야? 하고서 다시 이제 그 핫플레이스가 반대로 오지 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지금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승동 기자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아이, 계시는데 걱정해. 금강보행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 뭐, 네네. 이런 좀 긍정적인 면들 예, 좀 예. 이택 기자가 한번 소개 좀 예, 예. 해주세요. 향후에 추가해야 될 과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일단 다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시청에다가 그쪽에다 차를 대고 네. 딱 오면은 그 시점부에서 아래쪽에서 아이들과 물놀이 경기장 물놀이를 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 또 잔디광장을 2만 제곱미터 정도로 조성할 계획이 지금 섰어요. 그래서 그 잔디광장에서 뭐 그 도시락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정부에 올라서서 상부를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하부에 자전거와 어떤 그 킥보드를 탈 것인가 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부로 갈 때는 그렇게 이동하면 되고 그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상부로 갈 때는 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걸을 때 딱 섰잖아요. 섰을 때 우측 부분의 컨셉은 이것도 이제 이승용 기자 유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쪽 종점부까지 절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뭔가 포토존이 있겠, 포토존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조형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좌측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승용 기자가 태어나서 그 노년기까지의 그 상징하는 세대별 존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좀 정적이다. 그다음에 그 중간쯤 가면은 폭범수가 이제 아래로 금강으로 이제 쏟아지는 분수가 있고요. 그 종점부에는 전망대가 있어요. 네.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금강을 한번 쫙 조망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놀고 싶다 그러면은 종점부 아래로 가서 익스트림 경기장에서 한번 놀고 올 수 있다라는 정도가 현재 그려지는 밑그림이고 밤에는 좀 레이저 분수 쇼가 준비되고 있다. 100억 들여서 한 포항이요? 거기 한 방이 있잖아요. 특별한 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특별한 한방은 포항 앞바다 보인다라는 거, 올라가면 보인다라는 거. 이제 저희는 수심 1m 50에 금강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금강 바닥이 보이죠. 금강 바다까지는 안 보이죠. 아무튼 그렇고 그거의 특별한 재미는 다른 거 없어요.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스릴을 준다라는 거. 그게 임팩트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금강보행교는 임팩트가 확실한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만들어줘. 1,000억을 들였잖아요. 1,000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어야지만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한 방을 꼭 개발을 해야지만 전국적인 근데 뭐, 관광지가 될 것이다. 개통하는 데서 이제 그치지 말고 어쨌든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관련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금강보행교 개통으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 수변 상가들이 상당히 좀 공실이 이제 좀 심각한 축에 이제 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금강보행교 개통이 뭐 인근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금강보행교 시점부의 쭉 상권이 금강 수변공원으로 쫙 연결이 돼 있잖아요. 9개 동이 있는데 공실률이 그 올 초 기준으로 59%예요. 거의 10개 중에 6개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심각하네요. 그런 심각한 현실인데 어쨌든 보행교가 개통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그 주변 상권으로 뭐 밥을 먹으러 가든지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난관은 많이 와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실도 공실이지만 좀 다양한 업종이 거기에 들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규제 완화가 너무 심해서 뭐 식당이나 뭐 일부 주점 뭐 그다음에 뭐 판매점 뭐 피자 가게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 전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빌려주는 렌터카 대여점 뭐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좀 규제 완화를 주변 상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장점이 금강이 보이는 조망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숙박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의 어떤 용도 변경도 좀 시도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그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문제가 불거지기 때부터 형평성이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 상가 시설을 못 넣으니까
그 싸게 건물을 줬다. 근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관심이 가는 곳인데 시의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어쨌거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금강 보행교가 주변 상권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사실 금강 보행교가 개통이 되면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한편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주변에 주차할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시청 인근에 굉장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뭐 이제 뭐 불법 주차가 생겨날 것 같은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교통 수요는 감안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없죠.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했을 때 금강보행교가 진짜 세종시 랜드마크 그리고 전 국민들을 세종시로 끌어모을 수 있는 행정수도의 상징적인 다리 뭐 이런 것들이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열망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그 전국에서 오면 차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용 안 할 거예요. 버스 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차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종 시민들도 차 타고 와야 될 것이고 버스도 타겠지만 그럼 어디냐? 시청 별관이 생기면서 그 지하 주차장이 생길 것이고 기관이지만 시민들의 개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청 앞에 광장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스케이트장 뭐 하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라져 버린 그 스케이트장이죠. 빙상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 지하도 지금 주차장 2층 규모로 해서 한 240년 정도 설립 계획이 되고 있고 올해 아마 착공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별관과 별개로 간다고요? 그 별관 지하 2층 주차장 별개로 말고 시청 광장 또 주차장. 그것까지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뭐 시청 별관 주차장은 면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근데 뭐 500면 정도는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대안이 그 가장 큰 거죠. 당장 당면에서 뭐 일부 도로가에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안 되는. 아니 불가피하다고? 네. 도로 주차되면 차 통행 어떻게?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러니까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포화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현재는 아니죠. 그 금강 보행교 앞쪽에 수변공원에도 일부 한 40~50년짜리 주차장이 하나 있고 세종 남부경찰서, 우체국, 세종시청, 교육청, 그다음에 세종 세무서 그 공간을 주말에 무료 개방을 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강 수변공원 9개 동에 또 그 상가별로의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무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별관이 이제 지어지면은 시청 주차장도 현재보다는 한 3~4배 정도 더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 수요까지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이 몰리면은 주차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가 너무 막히면은 반대편 종점부에 지금 또 500면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이 또 그 중앙 녹지 공간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분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컨셉을 바꿔야 된다는 게 주차장만 다 생겨요. 주차장이 생기면 대중교통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주차장 확보가 무지하게 되고 있잖아요. 삼성할 거래.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기는 좀 그렇다. 일단 되게 아이러니하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안 생기면 또 안 돼. 참 되게 좀 웃지 못할 충격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당장 금강 보행교가 뭐 이달 중에 개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앙공원 쪽에다가 주차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마 당장에는 이 세종시청 뭐 지금 이제 별관이 들어설 자리가 되겠죠. 그 지금 야외 주차장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고 있는 거기에 이제 많이 주차를 하고 이제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이제 뭐 야외 주차장에 곧 별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또 주차 대란이 좀 더 우려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공사가 착수가 되면 일부 이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이제 별관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완공하고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생기면은 분명히 주차적 여건은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아무쪼록 금강 보행교 뭐 활성화될 경우에 좀 대비를 해서 이런 주차 대란 문제까지도 관계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저희도 한번 금강 보행교가 개통이 되면 거기 같이 한번 손잡고 가서 도시락이라도 한번 먹고 오는 거 어떠세요? 저는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요? 관계자하고 해서 취재 한번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목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순홍 기자를 2번 이상 보행교로 데려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올 한 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겠다. 아 근데 저는 구경하러 가는 것보다 거의 건너러 그냥 그 다리 이용 그렇게 2번 3번 갈 수 있잖아요. 구경하러 가는 것보다는.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건너야 되잖아요. 이거 한 번만 갈게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 금강 보행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0억 원 이상 투입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프로그램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종 시민들에게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변 상권 활성화로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